자, 그러면 이 구성 상태는 이제 fxml을 통해서 UI, UX를 구성을 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로직은 로긴 컨트롤러를 통해서 처리한다 라는 이러한 구분이 가능해졌는데, 이렇게 구성된 영역에다가 우리가 그 웹에서처럼 HTML에 스타일을 입히듯이 이 fxml에도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fxml은 그 CSS를 통해서 스타일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CSS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CSS 쪽에서는 클래스란 이름으로 스타일을 주는 경우와 일반적인 ID로 스타일을 주는 경우, 뭐 이러한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그 자체에 대해 스타일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태그, 레이블, 텍스트, 뭐 버튼 것 같은 이러한 형태대로 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클래스 하나, ID 하나 만들어서 줘 볼 텐데요. 어, 뭐 여기에 있는 거 다 스타일 줄 건 아니고 로긴 페이지 이렇게 글자 키우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회색으로 만드는 거, 요거에 대해서 스타일을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처리할 때는 내가 어떤 스타일 클래스를 사용하겠다, 스타일 파일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태그명은 스타일 쉬츠라고 하는 태그 사이에다가 여기 슬러시가 하나 빠졌네요. 끝나는 태그는 슬러시로 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내가 사용할 URL의 밸류는 로긴 페이지.css를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거고, 앞에 여기 at 표현은 약속된 기호니까 요건 이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일한 이 fxml과 동일한 위치에다가 로긴 페이지.css를 만들고 얘를 통해서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할게요. 우선 예제에서 뭐 src 동일한 위치에다가 스타일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로긴 페이지.css. 자, 스타일 파일을 만들 때 우리가 그냥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fxml에 이러한 그 태그 자체에다가 스타일을 주려면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 그냥 태그명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레이블 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떠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뭐 지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지 않고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점이라는 약속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경화면에 회색 줄 때는 클래스로 지정을 할 텐데요. 루트라는 이름으로, 이건 뭐 사용자 명칭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셔도 됩니다. 루트라는 이름으로 백그라운드를 주겠습니다. 보통 이거 CSS 작업해 보신 분들은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이러한 속성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 그레이라고 하는 이러한 속성 값 줄 텐데, fxml에 적용하기 위해서, 즉 자바 fx 쓸 때는 앞에다가 fx라는 약속된 단어를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x라는 이름이 달려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일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적응하기 편하시겠죠. 두 번째로는 샵이라고 적으면 id로 설정되어 있는 곳에다가 뭔가 값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단에 있는 로긴 페이지라는 그 텍스트 있었죠. 그래서 타이틀 텍스트라는 곳에다가 저는 그 타이틀 텍스트라는 이름의 아이디를 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크기를 변경시키는 거죠. 폰트 사이즈는 뭐 32픽셀 뭐 이러한 식으로요. 글씨를 크게 주겠다 뭐 이러한 표현입니다. 해서 뭐 지금은 간단하게 두 가지 스타일만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점이라고 붙는 거는 클래스로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고, 샵으로 붙은 것은 id로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fxml에 여기 그리드 페인이 지금 전체 화면이니까 요거에다가 스타일 클래스를 줄 거고요. 이름을 루트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로긴 페이지, 요 영역의 글자를 크게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얘한테 id를 하나 줄 텐데요. id는 방금 뭐였죠? id는 타이틀 다시 텍스트. 그래서 타이틀 다시 텍스트 해서 이러한 식으로 스타일을 이제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스타일 지정했으면 앞서 파워포인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스타일을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요 CSS 파일을 인식해라 라고 하는 걸 지정해 주셔야 되니까 밑에 style 스타일 sht 시트 하고 시작이 있으면 무조건 끝나는 게 있겠죠. 스타일 시트 하고는 URL이라는 것을 지정해 주는데, 밸류는 이 at라는 게 약속된 단어라고 했었고요. 로긴 페이지.css 얘를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만들어주면 끝나게 되겠네요. 이 빨간 줄은 신경 쓰지 마세요. 플러그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해서 또 테스트를 해보시게 되면 URL이 없다. URL이 없으면 요 URL 요 태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바에서 URL 어느 패키지에 있나요? 그렇죠. java.net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죠. 해서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회색 바탕이 되었고 글자가 커졌네요. 글자가 얘가 밀렸네. 좀 통합을 해야 되겠네요. 보시면 여기까지 해서 내리고 일단 여기다가 grid pane 점 column span는 두 칸을 다 차지하겠다 라고 해서 지정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 이제 좀 볼만하네요. 자, 해서 이러한 식으로 스타일을 조금씩 입혀가면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구축해 나가는 거죠. 자, 일단 뭐 이건 중요하긴 중요하죠. UI상에서 스타일을 입히는 것 자체가 중요하긴 중요한데 여하튼 이 부분은 디자이너와 같이 연계해서 작업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서 그냥 맛보기식으로 배워봤던 자바 FX라는 프로그램은요, 일단은 그 UI UX를 통해서 화면상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해내는 자바의 방법. 그래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나 인베드 프로그램을 할 때 자바 FX를 쓴다라는 거고요. 프로그램 작성 방법은 뭐였습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그 자체에서 void main에서 launch라고 하시면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내용부에 씬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띄우면 된다라는 거였죠. 다음 fxml이라는 것은 UI UX 쪽을 비즈니스 로직에서 구분해내기 위해서 XML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화면 구성을 하도록 한다라는 거였고 fxml에서 스타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CSS, 이건 디자이너 분들이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CSS를 적용을 시켜서 그래서 fxml 상에서 id나 뭐 스타일 클래스 아니면 태그명 자체를 가지고 스타일을 인식시키는 방법. 차이점은 CSS 내에서 -fx-라는 옵션, 이제 그 단어가 추가되었더라. 일반 HTML, CSS하고는 조금 다르죠. 해서 구성되는 것이 자바 FX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1000라운드부터 24라운드까지 한번 저희 그 열혈 강의 헬로 자바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학습해 보셨는데요. 물론 내용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좀 더 보강을 하시고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실력들을 더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